여러분은 지금 아프리카TV로 미녀 삼총사와 함께 월전십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월전십 시즌2 제4회 니들이 빌라를 알아? 부동산 하면 아직도 아파트, 상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전십의 1억 프로젝트도 빌라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빌라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니들이 빌라를 알아를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스탑! 그냥 너무 말이 안 들어. 맛깔나지 않는다. 자, 신음여사 한번 해봐. 네. 해봐. 니들이 빌라를 알아? 뭐야? 김부선 버전이야. 나는 장사네 뭐 이거야. 니들이 빌라를 알아? 이렇게 해야지. 정예 멤버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머 이거 박수로 어디 놓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에서 자란 장미 향수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졸려. 가장 춥고 어두운 자정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따온 향수가 가장 최고급 향수라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정말 어렵고 힘든 긴 터널 속에서 갇혀있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저희 월전십이 등불이 되어주고 싶은 월전십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너무 준비한 티난다. 아니 준비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급조하신 신은여사 해보세요. 저는 항상 급조 버전으로 갑자기 또 좀 패러디를 또 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네. 프라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월전십의 우리 미녀 삼총사는 여러분의 명품 사랑을 입는다. 괜찮지? 잘했어. 언제 신은여사입니다. 명품 사랑을 어디서 또 했어? 사랑은 명품이잖아. 머리가 너무 좋아. 얼마니 뭐 파레가 뭐 어디다 써 이런 거야? 파리가 뭐?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었어 얼마니. 황금 배짱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서 해.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습니다.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바람개비를 들고 뛰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오시면 저희 월전십은 바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황금 배짱입니다.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HKHG 6800님 그게 그래. 반갑습니다. 짝짝짝. 같이. 음. 수자비님 시작했군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수자비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수자비님. 수자비. 수제비가 수자비로 왠지 좀 변질된 거 아니야? 수자비 좀 낭만적으로 좀 받아들여봐.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시작해야죠. 그래. 네. 아파트와 상가만 생각하는데 빌라로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를 오늘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얼마 먹어봤지? 많이 먹어봤죠. 체할 때까지 먹어봤니? 근데 빌라가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대부분이 아파트를 선호를 하잖아요. 아파트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또 있어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고급 빌라트 빼고는 빌라와 아파트의 가격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갭이 나기 때문에 빌라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고 아파트 수요도 넘기 힘든 벽일 수가 있어서 빌라에서도 지금 같은 이런 강남 쪽에 이제 이주가 많이 몰려있다 다든가 이럴 때는 전세 가격에 또 떠밀려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갭 투자가 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강남권의 아파트 아무리 싸도 7, 8억부터 시작하잖아요. 빌라는 소액이잖아. 싼 것들은 2억대부터 4억대까지 5억대까지 뭐 7, 8억도 있지만 물론 다양성하고 소액 투자를 빌라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빌라 투자의 메리트. 평형대의 다양성. 되게 다양하고 네네. 그다음에 아파트는 KB 시세라고 아시잖아요. 아파트는 딱 떠 있어 금액이. 근데 이 다양성 속에서는 빌라의 가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주인에 따라서 매도인에 따라서 뭐 지방에 살거나 뭐 물정 모르시거나 이러면 의외의 물건들이 나와요. 그때 바로 매의 눈으로 그냥 노처럼 날아야 되잖아. 날아서 확 찍으시면 수익률이 바로 거기서 보장이 돼요. 네. 그게 바로 빌라 투자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 나비처럼 해서 벌처럼 쏘는. 그래요. 뭐, 그러니까. 알리.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알리.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올라 이제는. 자, 편집해 드릴 테니까 다시 그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난 그렇게 스마트한 거 싫어해. 그냥 원래대로 해. 오늘 오신 청취자분 중에 한 분도 보통 일반인들이 아시기를 빌라는 사는 순간부터 떨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빌라 투자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쌍팔년도 버전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군요. 계시더라고. 빌라도 나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강남의 빌라는 강북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비싸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파트든 빌라든 내가 사는 순간 오르는 게 좋은 건데 오르지
팔리지 않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단 샀는데 팔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팔리지 않는단 말이죠. 지역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 방배동 같은 경우는 빌라도 강남이라고 해서 다 잘 매매가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오를 수 있는 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데 이런 수도권 외지역 같은 경우에 안양이라든지 그러면 강남에서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빌라 같은 경우는 잘 매매가 안 돼요. 그럼요. 아파트가 네. 싸잖아요. 근데 그렇죠. 굳이 빌라까지 가실 대체 필요가 수요를 없고. 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야 거기는. 이 시점에서 사실은. 또 정리 들어가는데요. 네. 아파트와 빌라 이게 품목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지역을 선별하셔야 돼요.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네. 인덕원에 아파트가 낫냐, 방배동에 빌라가 낫냐. 당연히 방배동에 빌라가 낫습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그러니까 돼요. 왜 빌라가 아, 낫느냐 네. 이게 그게 또 중요하죠. 네. 방배동에 보면 설해마을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왜 비버리힐즈라고 하느냐 거기가 웬만한 연예인들이 계속 몰려들고 네. 있으세요. 프랑스 네. 대사관 무시할 네, 수 거기 없죠. 있죠. 레벨도 거기에 높죠. 고현정 네. 씨가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100평짜리 빌라를? 아, 싸게 네. 사셨더라고요. 네. 얼마에? 15억 6천인가 좀 사신 네. 지좀 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싸게 안 되는데? 샀는데 너무 싸게 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100평형이지. 고풍스럽게 그거 잘 공개를 고쳤다고. 했어요. 리모델링 잘하시면 20억대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금 약간 네. 그 외진 쪽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좀 그 오래되고. 국립중앙도서관 그렇죠. 쪽. 예, 거기. 공기는 아, 엄청 그쪽. 좋아요. 아. 방배동으로 지금 연예인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어요. 많이 왜? 왔어요. 방명숙 함지박 사거리 있는 쪽에 건물 그 상가 샀죠. 건물을 위주로 해서 고현정 씨 거기 있지. 뭐 최수종 이서진, 하이라보고 있고. 이서진도 설해마을에서 네. 살고 예, 있습니다. 원빈 이나영 씨도 그렇고. 그리고 무한도전 멤버들이 지금 다 하하, 거기에 기일, 거기에 모여 정준하 다 네. 들어오셨죠. 박명수를 필두로 해서 그 그렇죠. 팀이 다 이쪽으로 이제 네. 몰려들고 있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 연예인 중에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방배동에 옛날부터 오래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김재동 씨가 워낙 발이 넓고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김재동 씨 집에 주인이 없어도 놀러 온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덕화 씨도 살고 계세요. 참 네. 이덕화 씨 단독주택 네. 설해마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네요. 네, 우리 근데 이제- 여기 방배 이동에는 또 김범수 씨 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실 뒤쪽에 어디 김범수 씨요? 가수? 아니 연예인 연기자 김범수 키 좀 작으시고 그래요? 요번에 살고 계세요. 그 설해마을. 애기들하고 나오는 송중기? 프로그램. 네, 송중기 송중기 씨? 씨도 요번에 사갖고 왔어요. 여기 사랑님께서 송중기도 살고 네, 계시다고. 방배동에 있어요. 아, 맞아요? 다 아. 황정민 씨, 뭐 많이 우와. 대세 연예인들이 많이 지역의 들어오셨죠. 특성상 설해마을 딱 이렇게 투어를 딱 하잖아요. 네. 차 타고 한 바퀴 딱 돌면 박솔미 씨도 어떠냐면 일단 담장이 높아요. 네. 프라이버시 잘 이제 그렇죠. 예. 그게 제일 강점이죠. 치매를 안 예. 받겠죠? 네, 그래서 그러는 음. 거예요. 일단 치안도 잘 돼 있고 우리들만 살아야 돼. 거기 다 음. 범범초소 곳곳에 박혀 있고 보통 럭셔리하고 그쪽에 이제 빌라라고 하면 그냥 빌라가 아니고 빌라트잖아요. 사설 경비가 이제 각 집마다 있고 그리고 일단 정원이 앞뒤로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 주거의 쾌적성도 그렇고 주변이 다 그렇게 집하고의 간격도 넓으면서 프라이버시가 정말 제대로 지켜지는 그래서 그리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맞아요. 선호를 하다 아, 보니까 그런 이제 걸 많이 빌라트라고 해요? 예, 빌라트 급에 왜냐면 같이 예. 생긴 빌라. 네, 아. 빌라트라고 해. 아파트하고 빌라를 섞어놓은? 섞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빌라트라고 하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빌라. 몇몇 개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뭐 상지부터 해가지고 상지 신구블레스부터 타일룸 예, 이런 거? 그것도 막 그 시리즈별로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맞아요. 그 하지원 씨 같은 경우는 저쪽 신동 아파트 위쪽 그쪽에 이제 그 고급 빌라 대형 평수 사시는데 제가 또 같은 센터에서 같이 배웠지 않겠습니까? 뭘 배웠는데? 네, 공 치는 걸 배웠는데요.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네. 잘 얼쩡거렸어요. 바본들 뭐 하겠어. 근데 거기 특징이 사생활이 일단 보호가 되고 그럼요. 길을 가보면 거의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니질 차 않아. 두세 대씩 다 되기 과연 때문에.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유령 사람들이 도시 없어요. 같아. 그걸 장점이야. 좋아하는 건물 내 거예요. 경비해 보시는 분들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네. 그분들이 근데 사실은 어슬렁어슬렁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경비 보는 그 빌라트 건물 네. 전체적인 그 앞에서 매일 보는 차가 아닌 수상한 차들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주변에 알잖아요. 뻔히 연예인 누가 이사 오고 누가 이사 오고 그러면은 좀 사생 팬들 이런 팬들 아. 오고 이런 거를 스스로 또 체크를 해요. 그래서 웬만한 경찰보다는 좀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설해마을에 빌라 3층을 매입을 했는데 거실 창에서 딱 보면은 그 집을 사신 분의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앞집 단독의 정원이 멋진 소나무가 딱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 정원인 거야. 내 뷰가 그거야. 그 집에. 이런 또 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보고 바로 매입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단독주택들은 다 있어요. 남쪽을 보고 싶기 예. 때문에 남의 집이지만 정원이 이뻐서. 남의 집 그렇죠. 마당이 내 집의 그 뷰야. 정원이지.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뿅 그 갔죠. 단독은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거의 생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나만의 남쪽을 정원이야. 보는데 그 집 정원이 내 정원인 거지. 그게 왜 가능하냐면 다른 쪽에 이제 이동이나 설해마을 쪽은 다 지형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걸 빌라를 지어서 조그만 걸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싫어해. 단독주택으로 쾌적하게. 정원하는 거 네.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오랫동안 나의 정원이 될 수 그러니까 있다는 지금 저쪽에 서초동이나요, 도곡동 이런 데도 롯데빌리지, 그렇죠. 현대빌리지가 있어요. 네. 근데 롯데빌리지 같은 경우도 단독 부지가 200평이에요. 200평에 내가 짓고 싶은 1, 2층짜리 집을 짓는 거예요. 네. 단독인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아파트식으로 다 해놓은 그렇지. 그런 단독인 빌리지부터 해서 듯 단독 아닌 단독인 단독인. 내 거 같은, 네 거 같은, 내 거 아닌 너무 그게 왜냐하면 거기가 아마 전용 주거 주거 지역일 지역.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 저- 전용.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150%지만 전용 지역은 100%밖에 안 돼요. 네. 또 2층밖에 못 줘. 네네네. 층수 그러니까 제한이 영원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값 많이 올랐던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네. 그만큼 수준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거기 땅값 오른 거는 뭐 어떻게 집을 지어서 신축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런 쾌적한 공간에서 그냥 내가 그렇죠. 넓은 땅 밟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그렇지. 사람들만 아. 거기 사는 그러니까 거예요. 돈 없으면 아파트는- 그 불가능하잖아요. 돈이 그럼 집에 있으니까. 가서 빈대떡이나 아. 부쳐 먹지 뭐 이런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근데 이제 아파트는 땅을 못 밟잖아요. 음. 밟아봤자 뭐 그냥 그 정원이라고 그렇지. 밑에다 난간해놓고 그런데 그런 빌리지나 빌라트는 앞뒤로 이 정원들이 땅을 밟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타운하우스급이라고 돈 있으면 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요. 더 여유롭게 살고 이제 아파트를 우리 옛날에 타워팰리스에 막 열광했었죠. 처음에 엄청나게 높은 막 그거에 막 열광했었는데 부해축이 얼로 움직였어요. 반포로 움직였잖아요. 이제 네. 아파트를 좀 더 그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더 선호하고 계속해서 선호해왔었는데 지금 좀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양평이나 이렇게 외곽으로 나갔다가 이제 살아보니까 잘못 간 얼마나 거야.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 현금 자산 뭐 몇십억씩 되시는 분들은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에 평창동, 성북동 어때요? 단독주택 어마무시하게 또 올랐어요. 그렇죠. 거기는 네. 이제 조금 기업 회장들 뭐 이런 아, 예. 쪽에 뭐 교통이 한남동이나, 좀, 예. 누구랑 섞이지 불편하고. 않는 그들만의 그 리그가 역세권에서 가능하기 멀고. 때문에 불편해야 그러니까 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언덕배기의 빌라 같은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남동이나 그런데 네. 구기동 이런 데들도 아. 기업 회장들이나 연예인들 네, 뭐 다 서태지 씨 같은 높습니다. 네. 거기 다 네. 높아요. 근데 나름대로 기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공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배산 임수잖아. 아니 근데 배산임수 배산임수는 아니고. 배산임수는 그 저기 격하고는 한강을 좀 막 틀리고 너무 뭔가? 너무 멀어. 네. 그거는 이제 그 산이 주는 그렇구나. 네. 그 산이 주는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로 그런 기들을 받고 사시는 분들인데 뭐 아. 구기동 같은 데도 그렇고 평창동도 그렇고 한남동도 그렇고 중요해. 성북동 안쪽도 그렇고 도곡동에도 지금 학동공원 옆쪽 논현동 그쪽도요. 거기도 다 쾌적한 그런 빌라트 넓은 약간 빌라트들이잖아요. 언덕이에요. 우리가 특징이. 풍수 지리학적으로 볼 때 산등성이 이런 데는 굉장히 사실은 안 좋아요. 그런 주택 가끔 가다 보면 산을 깎아가지고 산 허리 자른 거. 뭉턱에 있는 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 거거든요. 거야.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걸 못 이겨. 그 길을 못 누르는 거야. 대부분 보면 그 산등성에 무엇이 있어요? 뭐가 절이 있죠, 절. 절이나 기가 세잖아요. 저는. 절이나 기도원이 아.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있지 않아. 근데 일반인들이 모르고 그러네요. 갔어. 그럼 그 길을 못 이기는 그럼 거야. 칼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망해? 또 칼을 맞아도 그러니까 그 저기 어떠냐면 진짜 지금 결과를 보면 어떠냐면 저기요? 산등성에 있는 전원주택 있잖아. 어. 그런 게 경매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항상 망한 보면- 거네, 망한 그렇죠. 거네. 근데 근데 함부로 그 가면 정도로 안 돼. 또 그 길을 누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호가 그래서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평창동이나 이런데 네. 그런 데가 언덕이잖아요. 네. 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 돈 많은 사람? 기업 회장들 정도는 돼야 기가 엄청 세죠. 그러면 점점 더 그 털을 누르잖아요. 그럼 점점 더 부가 부유해지는 축적되겠네. 거야. 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일반인들이 가지 네. 못 이겨. 웬만큼 있는 사람은 그러면 가면 안 다 되네. 털리는 거야. 회장 옆으로 가서 어떻게 좀 약간 좀. 수준을 같이 맞춰보려고 했는데 있는 것도 다 털리네.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탈 털고 나와야 되네요. 가덜덜덜 맞아, 나와야 개털되는 돼. 거겠죠. 최소 100억 이상 돼야지 가야 되겠네.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런 게. 아, 네. 함부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럼 방배동에서 그냥 우리 방배동이 최고네. 쫙 봐봐요. 어. 우리 방배동도 산등성이잖아요. 그렇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쌌어요. 맞아요. 최근에 와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건축 때문에. 아니 우리 제갈량님도 가만히 보니까 뒤가 보통 세신 분이 아니네요. 왜냐? 여기 딱 산 중턱이잖아요. 사무실이. 키를 눌러가지고 또
거기다 들이대는 거야 또. 우리 뭐 황금 배짱님도 만만치 않고. 근데 사실은 이제 강북 같은 경우 평창동이나 구기동 이런 데는 북한산 자락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북쪽의 백두산 그걸 태조산이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이제 할아버지 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밑으로가 북한산이 아빠산이에요. 그 밑으로 관악산이 엄마산인데 그 줄기들이 굉장히 기가 세거든요. 언제 그런 걸 알았죠? 책 읽었죠. 그랬죠? 그만큼 이제 내려오는 전기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대로 길을 열면 대기업에서 더 큰 부를 축적을 하는 거고 자손들도 대대손손 잘 되는 거고 제대로 길을 못 열면 이제 망하는 거구나. 방배동도 그렇게 똑같이 이제 관악산 자락이기 때문에 다 구릉이잖아요. 방배동부터 도곡동, 역삼동 이렇게 논현동까지 네. 약간씩 이렇게 다 구릉지들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 그리고 특성이 있어. 자제분들 대부분 최저 좀 별로다 하는 애들이 뭐냐면 의사야. 다 판검사 기본이고 주변에 평범하신 부인들 이렇게 오세요. 근데 네. 얘기하다 보면 아들이 뭐 이번에 사법연수원에서 뭐 하고 딸도 뭐 최저가 무슨 뭐 행정고시 뭐 이 정도 하고 의사, 변호사, 판사 뭐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그 풍수지리학적으로 또 보면 길을 눌렀나 봐. 그게 아니고 애들이 잘 돼. 원래 우리 우리가 풍수지리 특집이야? 우리가 하는 물은 대로 해. 뭐를 뜻해요? 물은 돈. 돈을 뜻해요. 돈을 뜻해.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는 지역들이 어디에 있어요? 강지역. 인더스 강이 뭐 강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한강의 유프라테스 강 막 이런 것들 그렇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강을 문명이 발생되고 하는 건데 네. 돈은 그래서 물을 따라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포네 그럼 반포. 산등성이는 돈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근데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학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산이 많은 곳에 있는 데는 다 학자들이 많아요. 예로부터 다. 맞아. 방배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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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 기본이 그거라니까. 지금 신음여사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식으로 기본이 네. 그 학문 쪽에는 다 네. 그렇게 해서 방배동에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교수분들 뭐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제분들이 네. 다 잘 그리고 됐어요. 웬만한- 얘기하다 보면 다 스카이야 또 네. 기본이. 그래갖고 뭐 검사 이런 건 이례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빌라가 왜 돈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아파트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구의 1번지가 어디였어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 압구정이었구나. 네, 근데 압구정인데 안압지였죠. 대치동으로 갔다 왔잖아요. 지금은 어디예요? 반포. 반포잖아요. 네. 반포가 왜 신축 아파트 신축 많기 아파트도 때문에 그렇고. 반포 레미안. 압구정동은 지금 이제 거의 다 오래됐죠. 재건축의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고 이제 반포는 신축이라서 그러는 거라 압구정동으로 다시 이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기 전에 개포가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분양가를 네. 얼마 했어요? 평당가가 4,500. 4,500이 평균가예요. 최고가 5천까지 나온 거야. 5천까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4,200에서 한 5천까지 하겠다 이거지. 규제 들어갔습니다. 계속 규제. 네, 들어갔죠. 규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4,500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500 하면 압구정은 어떻게 해야 돼? 7천 해야지 압구정도 7천 예상하고 있어요. 평당가를. 1억까지 하시죠 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서민들은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 개포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또 썼어요 정부에서. 네, 맞아요. 어떻게 썼어요?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 썼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안 먹혀. 안 돼. 안 먹혀. 왜냐면 완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보증제가 있어요. 맞아요. 주택공사에서 주택보증. 주택 보증을 하는데 네. 그거를 보증 심사 제도를 예.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어? 반려됐어요. 주택공사에서 반려. 거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거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인접 주변 그 분양가에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되는 분양가로 다시 산정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분양가 사실 규제. 그러니까 어거지 반려 내용을 쓴 거죠. 결국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거를 함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규제를 그렇게 하는 거야. 분양 승인을 안 근데 내줌으로 분양가 해서. 상한제를 상한제가 아니고 폐지했잖아요. 폐지했더니 막 폭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수위 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4,500, 경주가 5,000으로 약주고 막 할 난리가 거면 폐지할 때는 너무 침체돼 있어요. 부동산이. 맞아요. 부동산이 침체되면 모든 경기가 얼어붙어요.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약을 줄 수밖에 그래서 안 돼. 없던. 근데 또 너무 풀어졌더니 과열됐죠.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다른 일반 서민들은 왜냐면 일반 서민들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외곽으로 많이 가셨어요. 아니 외곽으로 가기 전에 꼭 아니, 근데-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강남에. 그래서 대체제로 빌라가 뜨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가 평당 5천 7천 하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빌라로 가는 거예요. 전세가가 워낙 높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비슷해졌다가 조금 빠졌습니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빌라를 살려고 안 했어.
왜? 빌라는 사는 순간부터 떨어진다는 걸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안 살려고 했어. 그렇지만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빌라는 사면서부터 떨어진다는 그런 속설들, 네.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들었어. 그래?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고 엄마들이 그래갖고 문 열어놓고 자야 된다는 등 뭐 어떤 논리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조금 그거가 이해는 가는 게요. 약간 이제 그 낙후된 지역이나 변두리 같은 데들은 갈수록 1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세도 가격을 낮춰서 빼야 되고 딱히 또 메리트도 없고 입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군도 없고 이러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빌라가 좋고 뭐 아파트가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신음여사가 얘기했듯이 입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인지 어느 동네에서 어떤 빌라인지 그럼 그 빌라를 샀을 때는 차후에 어떻게 황금성이 있는지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웬만해서는 지금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빌라가 떨어진다고 했던 것이 전혀 없던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때는 아파트 값하고 빌라 값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아파트를 선호하지.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야. 더블이 막 훨씬 넘어요. 강남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강남권에 있는 반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하면 한 3분의 1 가격이에요. 지금 빌라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빌라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대다수 수요가 그렇죠. 빌라 수요죠. 네. 상위 1% 빼고. 안 그래도 엊그저께 오신 우리 용인에 정말 착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오셨잖아요. 수원 아니셨어요? 수원? 그 지역을 막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영통. 네, 망포동이셨어요. 망포동. 네, 영통에 이제 내과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미혼이십니다. 자, 공개 구원. 공개 오, 너무 중매 공개 중매합니다. 너무 착하신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 그래갖고 여기서 음악 깔려야 되는데 참고로 공개 수배합니다. 돈도 많이 벌죠.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청취자분 아는 지인이셨나봐요. 그래갖고 얘기를 이제 건네 들으셔가지고 소개받고 오시자마자 바로 빌라를 정말 작정이라도 과감하게. 하고 오신 듯이 오늘 아침에 딱 눈 떴더니 빌라 막 이런 식으로 오시자마자 그냥 숨도 안 쉬고. 한치의 그런 망설임도 없이 숨을 안 쉬는 것 같았어 내가 보기에는. 워낙 이제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네. 부동산에 눈을 재테크를 못 못 하신 돌리셨는데 거예요. 뭐 들은 수익이나 건 이게 많으세요. 들은 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 근데 이제 우리 착한 의사 선생님은 빌라에 아리따운 여자를 하나 이렇게 옵션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최고의 옵션인데. 최고의 옵션이죠. 어디서 구하냐. 여자들은 남자로. 다른 월전십 애청자분의 소개로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까지도 월전십이 퍼지는 거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뿌듯했어요. 네, 좀 맞아요. 여태까지는 각자 유튜브나 네. 아니면은 팟캐스트, 네이버 이렇게 해갖고 각자 보시다가 오신 분인데 정말 그 지인한테 뭐 이런 방송 있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방송을 들으시고 오셔서 아니 근데 이제 지인한테 소개를 받고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맞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빨리 왔다고. 빨리 오기 전에 빨리 방송을 막 급조해서 들으신 거예요. 막 엄청나게 들으시고 빨리 오셨어요. 숨도 안 쉬고 빨리 계약을 오셔서 하신 그냥 거야. 빨리 도장 찍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예. 너무 작정하고 오셨어요. 늦었다는 거를 또 본인이 몸소 네. 느끼셨더라고요. 친구분들은 뭐 반포에 14억 주고 샀는데 지금 뭐 18억이다, 뭐 아, 21억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 아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했나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으셔가지고 돈 지금 굉장히 많이 버시던데요. 돈은 많이 버셨는데 예. 투자를 안 해놓으면 꺼졌어. 그 돈 가지고는 돈이 그냥 그 못 돈이지. 불리는 거야. 응. 다른 분들은 그냥 몇 억 해가지고 갑자기 14억, 20억까지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친구들이 14억짜리 살 때 중도금 모자라서 이분이 빌려주셨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3억 벌고 여기는 그냥 갖고 있는 돈 그대로 그 돈만 받아야 돼. 이게 아. 얼마나 비애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또 아마 그 선택을 하셔서 너무 다행이십니다. 늦다고 우리 착한 생각할 의사 때가 선생님. 빨라. 너무 착하셔서 온화하시고 부드럽게 생기셨잖아요. 네. 아니, 진짜. 말씀하시는 것도 네. 되게 부드러우세요. 네. 인상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환자들한테 인기 짱일 것 같아요. 네. 너무 맞아요. 웬만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회진 돌 잘못하면. 때도 질문하면은 개무시하고 가시잖아요. 아, 요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료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아, 하면 그래요? 이제 경쟁에서 못 살아남아요. 의료도 그걸 뭐라 그러지? FTA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의사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우리나라 의사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위적인 거는 다 없애야 돼.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고 어떠냐면요. 입으로는 친절하게 설명하시는데 눈이랑 온몸에 그 권위가 배어 그 있어요. 우리 오신 분은
온몸이 그냥 수남이 네. 착하다고 오히려 나스함. 양. 환자들한테 휘둘리실 것 아, 같아요. 우리 그냥 때. 이왕 나온 청취자들 얘기니까 한번 또 풀어볼까요? 우리 전주에서 오신 49일 만에 49일 만에 결혼하셨다는 닉네임 완전 49일 급해. 만에. 닉네임 49일. 아니 사실은 제가 딱 맞선을 보고 네. 결혼식 날짜까지가 10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나보다 빠른 사람은 없을 참았어? 거다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반토막이야. 49일. 49일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와 위인이십니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너무 천생연분이셔갖고 두 분이 너무 잘 네. 어울리지 않으세요? 네, 그분들은 아니 본인한테 이제 물어봐야지. 부인만 이제 먼저 가서 방송 듣자마자 무조건 여기는 믿을만 하니까 가서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안 오시다가 이제 뭘 하려고 했던 걸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왔다고 이제 두 분이서 여기 오셔서 막 사랑싸움 하셨는데 네. 무조건 신뢰하니까 네.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차가 많이 부응해야 막혀도 되는데. 4시간을 그냥 바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네, 두 절대 분이신데. 잊으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가셔서 절대 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절대 안 49일은 잊어요. 절대 못 잊어요. 아, 못 잊어. 지금 빨리 부응해야 돼요, 네. 우리가. 네. 남편분께서 예. 아내분이 막 이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아내분이 남편분이 이렇게 다른 책상에 앉아 계시니까 아 빨리 들으라고 옆에서 들으라고 하니까 들을 필요 없다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미 그분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신뢰가 100% 쌓였기 때문에 1회 그냥, 보면서 1회 때 신뢰가 바로 다 쌓였다는 거예요. 네, 이걸 한마디로 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명품 신뢰. 아까 말했잖아. 명품 사랑 오늘 말고. 그냥 럭셔리하게 나가기로 근데 아, 그때 명품 또 신뢰야. 저희가 다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우연치 않게 또 시간이 맞아서 네, 다 네. 있어가지고 인증 아, 사진까지 인증샷 인증샷. 네. 아니 네. 오늘 네. 메일 주신 분 아파갖고 2달인가 2주인가 누워 계셨는데 아 그게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저한테 그게? 연락이 왔었어요. 아, 네. 제가 미팅 중에 연락이 와서 제가 잠깐 나가서 받았어요. 네. 왠지 정말 당연히 명품 네, 감동 받았잖아요. 오늘. 월전식 고객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거 가서 읽어드리세요.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아.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한 2주 동안 앓고 있었다가 네. 부동산 관련으로 유튜브에서 관심이 방송을 있으셨구나.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네. 찾았다가 네. 월전식 방송을 본 거예요. 네. 근데 보자마자 너무 통쾌하고 막 자기도 깨닫는 것 같고 막 어. 깨지는 게 많았다고 네. 너무 기쁘다면서 저한테 그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음. 너무 고맙다고 방송해줘서 중요한 말 있었는데 거기에 아픈 네. 걸 잊어버리신 그래서- 거죠. 아니 싹 나섰다고 완전 병이 그 병이 싹 나서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어떡해. 표현하셨냐면은 내가 길을 가서 누구한테 지금 주먹으로 맞아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야. 아니 아니, 그래갖고 제가- 정말 어떡해요. 그분이 명품 감동 언제 온다고 그랬죠? 받았잖아. 제가 그 5시 네. 30분에 예약 잡아놨거든요. 네. 그 아마 금요일 5시 반일 거예요. 네. 그때 뵈실 수 있어요. 네, 꼭 아, 와야겠네요. 기대돼요. 제가 더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아니 그 방송이 뭐라고 제가 우리 요새 월전식이 편해서 뭐라고 목이 좀 아팠는데 우리 싹 월- 났은 네. 느낌이야. 우리 월전십은 네. 병도 치료합니까 이제? 아, 어려운 걸 자꾸 해내지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아까 네. 문자 보내드린 게 뭐냐면 그 내용을 함축시켜서 얘기해드린 게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네. 같이 느끼자고 네. 보내드렸던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아픈 목이 싹 났은 것 같았어요. 네. 방문하신 분 중에 최연소 아, 청취자분이 귀여웠어. 하나 계시죠? 네, 이제 130일 된 우리 민찬이라는 아기가 있는데 꼬맹이 신기한 아까 거, 애기 완전 신기한 거 애기. 있어요. 130일인데 어.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야. 애기가 눈을 쳐다볼 줄 알아요. 너무 잘 봤어요? 웃네. 아 맞다 같이 약간 있었죠. 뭔가를 좀 알아듣는 듯한 그 눈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우리- 알았다고 끄덕거리고 그랬다니까. 31천하님이 뭐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월전십이 뭐라고 뭐가 했더니 뭐가 있는 거. 뭐가 아닌 게 뭐라고? 아니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시점에서 또 PD님한테 건의는 아니다. 건의는 아닌데 네. 우리 항상 주제를 어. 이제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예전에 30분 전인데 지금 10분 전에 네. 주제를 그냥 던지셨어요. 근데 어차피 거의 우리는 준비하지 우리는 않지만 런닝맨 수준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주고 그냥 막 알아서 던져 막 자꾸 던져. 서로 미션을 막- 주는 거야. 네. 너무 우리 멀티 만드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멀티? 생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어. 진짜 대본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정말 대본이 없네요라고 해서 어. 그때 실제로 느낀 거예요. 근데 정상분들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대본 주면 절대 네. 이렇게 방송 못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전문가이기 마음대로 하는 때문에 컨셉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내용 그게 순수하게 나오는 게 더 네. 좋다고 생각하고 네.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나신 그런 걸 이제 보여주시니까 그렇죠. 믿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도 그냥 그 네.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저희 베이스가 이제 좀 경험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노하우가 계속 거의 한 네. 10년 되셨죠. 그렇죠. 거의 10년 정도가. 우리 제갈량님 아니, 더 다 오래되셨죠. 10년 넘었죠. 네. 아, 다 10년이 넘었나요? 네, 10년 그럼요. 넘었죠.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할 말이 있어요. 네. 동네에 계신 연세 많이 지그시 되신 그 할아버지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30년이 됐어. 그런데 그냥 처음처럼 하시는 그렇지. 그런 분들 계세요. 3일처럼. 없어요. 소용없어. 30년 전통 막 이렇게. 네. 아주 전통적이세요. 그냥 전통적이시기만 해요. 우리 아들이 어디 초 1회야 막 이러면서 이제. 네. 내서율만한은 없으시더라고요. 엠님께서 월전십은 등대입니다. 어머. 와. 네. 우리 민찬이네가 이제 어떠냐면 지하는 아니어도 빌라에서 사시는데 아주 소박한 출발이에요. 지역 어디시죠? 응봉동인데 아. 엄청 싸게 살고 계시는 거야. 네. 돈은 그래도 둘이 이제 맞벌이를 하는데 육아 때문에 잠깐 휴직하고 있어요. 네. 너무 이제 작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지만 네. 민찬이를 보면 최연소 청취자분이시잖아.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또 사명감에 불타올랐잖아요. 세 식구가 온 건데 셋이서 굳은 각오를 하고 있어요. 절절하면서 초롱초롱한 눈빛. 그렇지. 애기가 너무 초롱초롱. 애기까지. 네. 이게 애기한테 무슨 3일째야, 교육을 3일째. 시키고 온 것 같아 아무래도. 설마. 아니 130인데 그렇게 아니, 우리 할 리가 없어. 미래 부동산 부호로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알아듣고. 아무래도 민찬이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정말 잘 시하면 미래의 안 돼요. 부동산 부동산에 재벌이 뭔가- 될 것 같아. 네. 왜냐면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니까. 민찬이니까 민수로 할까 민수로? 아, 민수로. 만수로. 만수로 말고 민수로. 우리 또 민수로. 대한민국의 민수로가 될 민찬이를 위해서. 좋다. 명품 칭찬. 요즘에 너무 전화 좋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갈량님한테 이제 보내드리는 연락도 있지만 제가 받는 게 되게 많아요. 어. 근데 그 부분에서 자주 듣는 게 내가 돈이 이렇게밖에 없는데라는 거거든요. 창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오고 싶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본인이 네. 이제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위축되시는 네. 아니 그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오시라고 네. 네, 그렇게 오시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전화는 했어요. 그럼 전화했다는 건 뭐예요? 각오는 쉽다는 건데 용기가 또 안 그러니까, 나시는구나. 그 용기가 좀 안 나시는 거예요. 제갈량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반지하에서. 그러니까 그랬어? 그래. 아이고 또 몇 번 신년아이고. 얘기했슈. 귀에 딱덩어리 앉았네. 왜 그래요? 어디 갔다 왔슈? 잠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3칸짜리 살다가 한 칸짜리 살면 그렇지만 눈물 날라 그래. 반지하에서 살다가 하니까 그걸 한 번도 창피하다고. 창피하다거나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죠. 나는 또 희망이 있는 게 반지하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치? 방 한 칸에서 두 칸으로 가면 행복해. 근데 세 칸에서 두 칸으로 가면 똑같은 두 칸으로 가는데 세 칸에서 두 칸으로 가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두 칸으로 가는 게 행복하잖아요. 난 행복의 조건이 엄청 많은 거야. 그게 절대 고생이 아닌 거야.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을 거라는 얘기지. 사람들이 마음 먹기 달린 걱정하지 거죠.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멘트로 얘기했잖아요. 네.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오세요. 우리가 아, 바람이 그렇죠. 대주면 되니까. 바람개비 꼭 들고 멋있다. 와야 돼. 아니 이제 그래 뭐 와도 돼. 꽃도 괜찮고 네, 머리에 네, 꽂지 그냥 않으시면 웃어요. 해바라기 네. 꽃 꽂고 와야 우리 돼. 절대 또 상담료 같은 거 안 받지 않습니까? 네. 부담 없이 정말 그 부분 오셔서 때문에 상담료를 많이 물어보세요. 아. 방송에서도 분명히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상담료를 안 받겠다고. 그 부분은 안 들으셨나 봐요. 아. 네, 저희는 상담료가 없어요. 예, 상담. 편하게 오셔도 되거든요. 대부분은 왜 그거를 네. 궁금해 하셨냐면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 부동산 관련 이런 분들 시간당 타임당 네, 얼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얻어오는 거는 이제 한 우리 애청자분께서 오셨잖아요. 과외하시는 네. 분 오셨는데 어디에 가서 상담을 이제 10만 원 내고 받으신 거예요. 한 시간에. 네. 근데 거기서 딱 하신 말씀 결론이 없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결론이 없었어요. 부동산 맞아요. 엑스포 결론이 뭔데? 결론이 없죠. 예, 네. 소 아시아 항상. 부동산에 대한 거를 상담을 하는데 10만 원도 좀 웃긴 거예요. 아니에요,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웃기지 않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얻는 게 없었어. 그 10만 원을 걸어놓은 상담료를 받는 것 자체가 세무사들은 그러면 세금을 풀어라도 주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부동산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답을 내주냐고. 10만 원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네. 답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 거죠. 그랬죠? 아, 너무 앞서갔구나 내가. 그러니까 절대로 상담비 때문에 부담 갖지 그냥 말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세요. 너무 바쁜데 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 취지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언제든지 시간 맞춰서 오시면 돼요. 단지 그 시간을 겹치면은 저희가 충분한 상담을 못 해드리니까 시간을 정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니니까 네. 언제든지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돼요. 애청자분들께서 많으시니까 저희가 예약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오해 없으셔야 오해가 돼요. 없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려야지 오시는 분 모두를 저희가 해드리잖아요. 그렇지. 새로 입장하신 분도 있고 하시는데 네. 그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러기사랑님이 우선 가시면 됩니다. 아.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러기사랑님. 일목요연하게 그냥 일단 뭐 정답입니다. 시드머니 얼마 있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시드머니보다 내가 뭘 하고 싶으니까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네. 용기 내셔갖고 전화 주시고요. 뜻이 있는 네. 곳에 길이 열리거든요. 네, 네. 러기사랑님이 일단은 또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오셔야죠. 어차피 제갈량님 번호로 예약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제갈량님 전화번호를 공개해주겠습니다. 네. 네, 제 전화번호 네. 제 전화번호가 010-8733-6617입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오시면 바로바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옵소서. 큰줄 올려야 될 것 같네. 행복할 수 있어. 주소도 공개를 해주세요. 주소는 방배동 978-23번지랍니다. 3호 공인중개사 사무소고요. 네, 그리 그쪽으로 오시면 오시면 됩니다.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절대 갖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약을 하시면은 편하게 언제든지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름 휴가를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 아, 시원합니다. 네. 엄청 춘천에서 시원해. 여기로 여름 휴가를 오신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네. 또 여름 휴가 때 오겠다고 하시는 우리 군산 순수 청년님. 네. 휴가 내서 여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부동산 이렇게 막 다 돌아보는 것보다 실제로 청담동, 방배동에 저희 설해마을 거기 실제로 부자 동네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느껴보고 사람들 보면은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런 환경들을 한번 보면은 사실 어떤 부동산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워킹이 좋아요. 워킹. 네. 걸어서 다니는 게 속속들이 느낄 수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 곳에는 이제 주차장 문이 딱 열리면 자동차가 달라요. 맞아요. 벤츠는 그냥 소나타야? 동네 시장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차들로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시장 갈 때 차 다르고 네. 나들이 갈 때 차 다르고 해요. 우리 친구 만날 거의 때도 2대 그리고. 이상씩은 네, 갖고 그렇게 계시거든요. 하는데 주차장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은 오시는 이유가 물론 돈이 이제 많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네. 돈이 없으신데 없으신 거를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보다 더 없어 봤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야. 네. 우리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알려드릴 게 없잖아요. 네. 딱히 뭐 무슨 로또 당첨돼서 된 것이 아니니까 순서대로 밟아서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오신 분도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이제 애가 아직 130일이니까 네. 열심히 이제 모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클수록 돈이 덜 모아지는 거야. 맞아요. 그럼요. 돈 많이 들어요. 지출이 많아지죠. 근데 집값은 점점 더 지금 굉장히 싸게 있더라고 의외로. 올려줘야겠네요. 좀 그러니까 있으면.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네. 또 만기가 다 돼가니까 불안하시죠.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애를 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왕이면 방배동으로 이제 왔으면 하기도 해요. 그냥 굳이 또 방배동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향후에 왜냐면 어차피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적은 그렇죠. 돈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 받아도 향후에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조사를 해서 해서 분석을 또 해야 네, 돼요. 분석을 우리가 해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네, 왜냐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희망을 안고 활짝 웃으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민찬이가 1억 프로젝트 하는 것도 다세대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세대나 그렇죠. 빌라나 똑같은 건데 그것도 워낙 이제 요즘 대세가 빌라다 보니까 네. 1억 프로젝트로도 빌라를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청취자들한테 이제 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요즘 이제 그 포켓몬 고 되게 난리 났잖아요. 포켓몬 고 뭐 전 예,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났죠. 속초까지 지금 뭐 울산에 그 어디 네. 거기까지 막 가시고 그러는데 그 게임이 하나가 뭐라고. 근데 그쵸. 그 게임이요. 속초의 그쪽 좀 약간 외진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들여갖고 음식점 잘 돼, 네. 슈퍼 잘 돼. 시너지 효과가 네. 있구나. 엄청나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네. 나중에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뭐가 되느냐? 지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게임 하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춘천에 뭐 무슨 닭강정 유명하다. 뭐 이러면 그런 거 하나라도 명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역의 지가 상승을 시키는데 굉장히 맞아요. 큰 제가 저희가 예전에 돼요. 속초에 중앙시장이 있어요. 있어요. 저 중앙시장이 가봤어요. 얼마나 죽었냐면 불과 한 3년 전에 속초의 중앙시장은 하도 죽으니까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 권리금 이런 거 없겠죠. 이런 상황이 확 죽었었는데 만석 닭강정이라고 있어요. 그게 인터넷으로 해서 지금 이제 속초 갔다 오시는 분 만석 닭강정을 양쪽에 네. 안 맞아요. 들으신 분이 없거든요. 만석 닭강정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꿀빵 뭐 네. 예, 뭐 완전히 아이스크림, 뭐 씨앗호떡, 꿀빵,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줄을 다 막 50m, 중앙시장 100m 전체가 씩 살았어요. 근데 어.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값이 실제 올랐어요. 지금 우와. 어마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황금 배짱님 얘기하는 거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게 딱 네.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 속초 가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아, 네. 고속도로가 또 한몫했죠. 가서 뭐 호텔 뭐 막 하루에 3-40 이거보다 맞아. 아파트 가격 얼마 안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도 하고 호텔, 그러니까 모든 게 외식업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한 맞아. 거죠. 우리 춘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 네. 여름 휴가 나오신 분이 네. 서울로 여름 휴가를 오신 네. 거야? 아, 애기들 데리고. 애들은 그냥 네. 호텔에 놔두고 부동산에 오셔서 네. 이제 아. 부동산을 쇼핑을 하고 가시는 거지. 네. 그래서 그분도 정말 이제 실속 있게 큰 쇼핑이네요. 돈이 4천만 네. 원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개를 하고 가셨어요. 제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니까 어떡해. 알고 봤더니 네. 잠자고 있는 네. 신용이 엄청나 크레딧이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계신 그걸 일깨워 드렸군요. 그렇죠. 아, 뭔가 이렇게 선하셔서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신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돼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휴가 신앙생활 보내다가 하시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가신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거기 호텔 있는데 깜짝 방문을 해주고 싶었는데 음.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상담을 막 10시까지 네. 하시다 했더니 보니까 그냥 올라당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가시는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마음은 정말 깜짝 자꾸 이벤트로 자주 해드리려고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약 그분들 때문에 같은 경우가 처음에 네. 와서 이걸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방배 13구역에 재건축 빌라를 투자를 하고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빌라라는 그런 주거 종류가 재건축에서는 또 히트 상품이에요. 맞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지분이 2점 몇 평짜리부터 해서 한 20 몇 평이 넘는 것까지 있어 금액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투자금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최고 이제 한 7, 8억까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만큼의 물건을 뭔가를 해놓기에는 이게 고를 수 있는 다양성이 너무 큰 거죠. 팁 하나 드리자면 이제 빌라가 이제 막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방배동은 어떤 수요가 꾸준히 있잖아요. 한 5년 동안은. 네. 그래서 가능한데 방배동에 굳이 못 오시는 분 중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빌라를 사시면 되냐면 빌라가 지금은 이제 땅값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의도나 이제 여의도는 뭐 그런 게 잘 없지만 마포 같은 경우에 빌라 많잖아요. 네. 빌라는 많은데 아파트 값이 싸기 때문에 빌라 값도 당연히 싸니까 별로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업무 시설이나 이런 땅값들은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땅만 나오면 빌딩을 짓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빌라가 싸요. 그러면 어떤 빌라를 사면 되냐면 지분당 평당가가 싼 건 땅이 하다하다 없으니까 어때? 빌라를 통으로 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분값이 예를 들어서 마포가 주변에 이제 단독주택 땅값을 물어보면 돼요. 네. 지금 아마 보통이 싼 게 아마 2,500 정도 할 거예요. 많이 웬만한- 올랐어요. 네. 2,500에서 웬만한 3,000 4m, 사이. 6m가 네, 그러면 네. 뭐 신수동, 연남동 근데 뭐 이제 그런 데들 빌라는 2,500 밑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런 건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거주하면서 하면 언젠가는 가만히 있는데 좀 사라고 누군가가 사정하러 올 때 네. 그때 파시면 돼. 근데 마포까지 가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방배동에 그런 빌라 있습니다. 지문당. 아니, 지문당. 그러니까 지금 방배동 땅값 금방 제갈량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방배동 땅값 3천 넘었잖아요. 네. 단독주택 땅값이 네. 빌라 네. 지을 수 있는 땅. 그렇죠. 그런데 지분당 네. 지금 3천. 아까 혹시 말씀하신 아니에요. 거? 그거 말고 오래된 빌라예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3개층이죠. 그럼 빌라 지으면 4개층을 짓잖아요. 네. 한 층에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데 그중에 그
빌라는 현재로서 아주 저평가는 아니지만 평당 3천 정도 3천이면 해요. 괜찮아요. 네, 3천이면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조합원이 그러니까 6명이 있잖아요. 6명이 있는데 8세대를 지을 수 있어요. 설계를 떠봐야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세 월세 끼고 사놓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4천만 원 갖고 오셔서 여러 개 하셨다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다들 궁금해. 나도 궁금해. 4천이었는데 너무, 네. 4천 가지고는 저희가 참 어떤 걸 해드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너무 순수하셨어, 솔직히. 네. 그리고 막 간절하고 그래서 다른 분에 비하면 가깝지만 네. 그래도 좀 서울은 아니잖아요. 방배동 거는 못 해드리고 경매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로 이제 해서 어떤 거를 잠원동에 있는 빌라를 딱 찜해놨어요. 네. 그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셔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대출을 알아보니까 신용으로 1억이 나오는 거야. 직업이 와. 좀 빵빵하셨나 보네요. 그것도 이율이 굉장히 싸게. 아. 아니 그렇게 싸면 당연히 신용대출을 진짜 받아야지. 쓰셨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몰랐다가 방법을 모르셨겠네. 너무 간절하니까. 무엇을 쓰는 물건인지 모르셨던 거죠. 우리가 별풍선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지? 그래서 똑같은 거야. 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재건축에 마침 네. 또 거기에 맞는 게 또 두드리면 열린다고 딱 두드렸는데 그게 딱 마침 나타난 거야. 운때가 있으시네. 네, 그래서 그걸 얼른 또 운빨이네, 해드린 운빨. 거지. 그리고는 경매는 경매대로 아직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해드리려고 했다가 또 보니까 그 경매는 이제 잠원동에 있는 거 너무 싼 거예요. 지금당 막 2,500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찍어야 돼요. 그런 거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 네. 그랬더니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내가 아.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그 아, 봤더니 그 놓치셨구나. 확정 일자를 네. 기준 관리보다 좀 네. 뒤늦어요. 아. 그래서 인수해야 돼? 어쩐지 그렇지. 아이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 그렇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어쩐지 싸다 했어. 어쩐지 눈먼 건 없어요. 근데 너무 해주고 싶으니까 그게 안 아. 보였던 거야 나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춘천에 가고 나서 보니까 날짜가 점점 어. 다가오니까 한번 봤지. 근데 확정일자가 낮은 거야. 좀 그랬군요. 뒤늦어. 아이고 안 되겠다. 어쩐지 싸다 했지. 이건 대박인데 이걸 왜 안 받았을까 하고 막 흥분을 했더니 대박 안 보였던 그랬는데 더 좋은 일단 재건축이 나와서 재건축 해드렸고 또 이제 뭔 또 대출을 또 또 받아가지고 오해영이야? 또 뭐? 받아오신 또 거야. 받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흥얼을 하신 거잖아요. 아. 또. 동화마을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는 4천이 아니고 2억 4천을 갖고 계신 거였네. 아니 아니, 레버리지가 엄청 레버리지, 났었네요. 레버리지가 2억이었던 거네. 네. 실제 현금은 4천이었고, 그렇지, 네. 잠자고 있었던 레버리지를 네. 잊게 그거를- 오셨군요. 뭐에 쓰는 물건이었는고 아, 했더니 인지하셨네. 2억이었어.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에 딱 오셔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니까 네. 이제 수시로 오시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심심하면 이제 오시면 왜냐면 오시면 우리- 갑자기 물건이 딱 나타나. 트럼프임님 별풍선을 또 쐈어요. 아, 이 감사합니다. 근데 와, 어떻게 쓰는 이거 줄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빨리 춤 어떡해. 추셔야 돼 이거는. 아, 그래? 원래 별풍선 받으면 춤춰야 돼요 이렇게. 아, 그런 거야? 올라 올라 한 올라 바퀴 올라. 돌고 싶은데요. 아, 근데 어지러워서 못 너무 돌겠다. 감사한데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는 별풍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경우들이 너무 아 감사하고 이거 이제 별풍선 아는데 나중에 모아서 뭐 집 살까? 아니 그냥 집 저기 사는데. 불의돕기로 하면 어떨까? 네, 그래야겠다. 좋은 걸로 써. 그래, 어디다 쓰는지 그래. 알면 바로 네, 써. 아 그리고 해가지고. 지금 또 우리 빌라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스마트한지 몰라. 가끔 깜짝 놀래 나한테.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또. 그래갖고 막 자기가 자기한테 말씀이라 그러고 막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막 난 그 옆에서 깜짝 놀래 아니 내가. 그거는 말이 헛나온 거고. 아니 제가 사실은요. 말씀해 보시 와요. 아니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중개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긴 하지만 상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오죽하면 제가 신음여사잖아요. 부동산 보면 엄청나게 이제 흥분을 하기 때문에 막 신음소리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신음여사가 됐는데 매물을 누가 나한테 내놓지 않아도 매일매일 알아봐요. 조용해봐. 네. 그래서 인터넷을 매일 뒤져요. 방배동에 있지만 방배동을 뒤지는 게 아니고 막 청담동, 압구정동 막 다 뒤져요. 서초동, 양재동, 뭐 논현동, 역삼동 다 뒤지다 보면 어떤 거를 발견하냐면 서초동 쪽은 딱 보면 논현동도 마찬가지, 역삼동도 마찬가지고 빌라가 가격대가 방배동보다 한 5천에서 1억 사이가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월세는 방배동보다 10에서 15만 원 정도 세요. 그렇죠. 그런데 또 유추해
보건데 방배동은 어떠냐? 가격은 그쪽보다 비싸요. 비싼데 월세는 낮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수익률 시대라고 해서 수익률 따지시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매매가 4억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4억인데 월세를 만약에 서초동 같은 경우는 1억에 100에서 120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방배동 어떠냐면 1억에 90 정도 받아요. 잘 안 나가. 여기는 주거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주로 사는 학군이나 순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가 좀 약해요. 그러면은 만약 1000에 90을 받았다. 그러면은 보통 4억짜리 집을 사서 4억 5천짜리를 예를 들어야겠네. 4억짜리 잘 없으니까. 그러면 1억에 90을 받고 융자를 1억 5천을 내요. 그럼 1억 5천에 대한 이자를 35만 원을 내. 그러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지? 90에서 35 빼면 얼마야? 65야? 55만 원. 55를 12개월로 한번 곱해보세요. 그럼 660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660을 받았는데 프로테이지로는 2.64%예요. 언뜻 계산해 보니. 그런데 660을 10년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6,600이야. 6,600. 근데 꼬박꼬박 하나도 안 쓰고 모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냥 씀씀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6,600 2년 안에 빌라 처음부터 잘 사면 5천에서 6천 버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평가된 거나 아까도 다양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빌라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잘 사시면 6천만 원을 금방 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량하다 그러면 알량하고 있는 이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목매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은 여사가 말씀하신 서초동이나 역삼동이 월세랑은 더 비싼데 왜 방배동 빌라가 더 비싸느냐? 다 여기에도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이유 있습니다. 빌라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파트나 빌라는 가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학군을 봐야 되는 아주 거예요.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 교통을 먼저 보는데 아파트랑 빌라는 교통보다 학군이 우선이에요. 학군이 없으면 절대 매매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르지도 않고 가격이 별로 수익성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서초동이나 논현동이나 양재동도 이런 데도 월세는 비싸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좋아. 그렇지만 빌라가 매매가 안 돼요. 학군에서 밀려서 그래요. 학군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학군이 있긴 있어요. 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학군이라는 거는 그 학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누군가가 거기를 보내고 싶어야 되는 그런 주의가 돼야 되는 건데 양재동이나 여기 서초동이 보면 강남이니까 학군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아니냐면 서초동에 살면 서울고 상문고가 있잖아. 이쪽 방배동 서초동이. 근데 서초동에 살면 서쪽으로 빠져요. 거기는 학군이 떨어져. 그러니까 서울고 상문고로 가려면 반드시 방배동에 살아야 돼. 그래서 방배동 빌라가 비싸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서초동은 빌라가 절대 거래가 안 돼. 큰 것들은 또 걔는 특수 시장이 또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고급 빌라는 괜찮아요. 수준이 어.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는 방배동보다 비싸거든요. 아파트나 빌라는 반드시 학군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방배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혹시라도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에 사신다 하면 애청자 여러분들도 첫 번째로 학군을 보고 그 다음에 교통 역세권이면서 학군이 좋다. 그러면 사시면 더 돼. 이상 묻고 따질 게 없어요. 반포 같은 경우도요. 온천 초등학교 그것 때문에 또 더 그렇고 사립학교죠?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명초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일단 원명초를 딱 보내면 상풍 아파트에서 전세로 들어갔다가 그냥 매매를 하는 거예요. 융자를 다 끼고 무조건 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단지별로도 그 학교에 대한 또 특성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 못하는 거죠. 아까 우리 제갈량님은 또 그 역세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또 할 말이 있는 게 사당역을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사당동, 그다음에 서초구 방배동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잖아요. 어차피 역세권인데 관악구 남현동하고 동작구 사당동에 사시는 엄마들이 6살 때까지는 거기서 쾌적하게 사세요. 그런데 한 7살쯤 되려고 하면 방배동으로 넘어옵니다. 학군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요즘 학군은 꼭 공부만 잘해서 학군이 아니고요. 면학 분위기, 그다음에 부모들의 수준, 이게 다 학군에 다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이제 평가의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우리 애가 자기들도 나름대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배동으로 다 넘어와요. 그러니까 방배동은 이래저래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가세돼서 재건축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른 동네 가면 어느 아파트 살아? 뭐 차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강남은 그걸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봐요. 빌라도 아파트 어디 가격이니까. 아파트인데 뭐야? 전세만 살아도 전세가 26평에 10억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필요 없네요.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데 살만 하니까 사는구나. 근데 저기는 어설프니까 그 휴거라고 했잖아요. 휴머시한 거지.
임대 아파트. 어설픈 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는 니네 아파트 차 못 타고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마티즈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다 벤츠 BMW인데 굳이 무슨 차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한강에 벤틀리가 40대. 깜짝 놀랐어. 그거 동호회인가 봐요. 동호회야. 아니 람보르기니도 있어요. 세어봤어요. 제가 몇 대 나가는지. 깜짝 놀랐어요. 동호회야. 딱 벤틀리 그랬구나. 마크 이쁘다. 자세히는 안 봤는데 하여튼 그게 나는 무슨 차인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납작해갖고 이렇게 쫙 붙었어요. 아, 벤틀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그거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동호회 같은데.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였나? 람보르기니가 40대는 아유, 왜 그러시요? 40대는 아닌 것 같은데. 있어. 아이고. 아니 전국에서 다 모였겠지. 아 그럼 그러면. 이거겠죠. 스포츠카 모임이었겠죠. 그럼. 그럴 수는 있어. 그래? 몰라. 하여튼 쭉 네. 갔어. 쭉 막 빨간색, 네. 노란색, 뭐 흰색 막 주르륵. 그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 네. 나 아직 할 말 있어. 왜 이래? 왜 아직 그래? 안 끝났어. 아 그래요?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왜 청취자들을 이랬어? 서운하시라고 왜 아니야. 그래야? 다음 회를 위해서 그냥 남겨둬야겠다. 네. 그만하자. 목도 아프다. 오늘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제갈량님께서 네. 본인의 사연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너무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아서 사랑을 조금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또 굴뚝까지 솟아올라서 저희가 이제 반지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반지하에 저는 이제 그 고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반지하의 특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꿉꿉함? 몸이 막 습하니까. 찌뿌드.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 왜냐면 습해서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 네, 아침인지 근데 몰라. 아니 또 아니, 식물들이 벌써. 다 죽어. 진짜? 그냥 물만 주면 가만히 놔둬도 혼자서 스킨다이비스? 자라는데 길게 뻗드는 네, 그런 네. 것도 바로 죽어. 제갈량님이 잘 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은 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게 좀 곰팡이도 많이 살아. 제가 이제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시작은 상관이 없어요. 어려울수록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부의 조건은 가난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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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분들을 애기든 한 명 있어도 돼요? 애기 한 명 몇 명 이상 아니고? 상관없어요.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중에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 네. 아무나 신청을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신- 엄마가 신청하실 신청해도 때는- 되고 아빠가 신청해도 돼요? 그렇죠. 아, 그래? 단지 8월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광복절을 기념하는 건가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8월 15일까지 반지하에서 자녀분을 키우시는 네. 분이 저희 대상이고요. 반지하에서 사는 인증샷과 사연을 저희 월전십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많은 분들께 작은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네. 저희 이메일 주소가 월전십의 wjswip@gmail.com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굉장히 주세요. 어렵네. 아직 못 적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 어차피 그 사이트에 띄워놓으실 예, 거잖아요. 사이트에 아. 월전십 이메일은 다 있으니까 네. 정예 멤버 말고는 공개를 하거나 절대 뭐 누굴 보여주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을 많은 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월전십 청취자분들도 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옆집 네. 또리네한테도 말해야 돼? 예. 그럼 다 우리 말해도 청취자 돼요. 중에 또리팔림 있는데.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청취자분 빵 말고도 터졌어. 네. 옆에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네. 네. 추천해 얼른 주셔도 추천해서 되고 어차피 좋은 일이니까 널리 주렁주렁 널리 해야죠. 달고 오시면 됩니다. 네, 네. 못 받으실 네. 거라고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자, 아 3일천하님 반지하로 이사가도 되나요? 아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뭘 드린다고 말씀 안 드리는 아니, 거 그거는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하인드로 해야지. 네. 그래서 이벤트잖아요. 그렇구나. 아이, 또 반전세에 사는 인증샷은 안 되나요? 그건 안 돼요. 반지하가 아니고 반지하. 반전세? 네. 그 자녀 나이가 몇 살까지냐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예.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인사말은 네. 우리 신음여사님께서 또야? 네. 뭐 언제 했다고 또 또야. 아유, 저번에도 네? 했어요. 예. 아, 그래서? 저번에 해주세요. 아,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정말 갑자기 네. 오늘 너무 막 행복했어요. 왜냐면 아까 병이 병이 다 나으신 아프셨다가. 분, 그 이제 문자 보고 굉장히 행복했는데 이 행복함을 정말 모든 분들하고 다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네. 우리 방송을 또 우연한 기회에 접하신 모든 애청자분들하고 오늘의 이 행복한 마음을 제가 좀 기가 세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를 팍팍 네. 전해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의 허준인가? 그럴 수 있어. 약손. 네. 이 행복한 기운을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신음여사입니다. 네,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밤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안녕.